담당하고 계신 그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김주환 사무관님한테 전적으로 오늘 논의된 그 제도 개선의 정책 방향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토부 김중환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논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보는 관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리츠가 가지는 위치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동산 펀드나 또는 뭐 PFV나 또는 ABS나 리츠나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리츠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과 사업자의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토 리츠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의 지분에 대한 것을 유치시키는 개념으로서의 대토리츠를 볼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토리츠 자체가 이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어떤 발표자분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좀 기억 나는 이제 인상이 뭐냐면 아니 우리 저기 강공원장이 말씀하셨군요. 지주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지주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주가 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개발 신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토리츠는 결국은 반대로 개념해 보면 리츠 보고 땅이 있으니 당신이 개발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 리츠를 하고 있는 AMC들은 과연 그러한 능력과 인력 구성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놓고 고민이 들어보면 우리가 아까 쭉 계속 논의되어 왔던 이 대토 시장에서의 음지에서의 크고 있는 PM사의 문제점, 수수료의 문제점 관련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렵게 접근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AMC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능력과 인력 구성풀을 잡는다면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토리츠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명칭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법률상에서도 보상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상 채권 리츠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상에 쓰고 있는데요. 보상 채권 리츠라고 얘기하는 그 보상권의 부분도 보상 채권에다가 토지 매수권을 일부 좀 주자라는 건데 그 매수권이 대토 보상하고 등가의 방식은 아닙니다. 등가의 방식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 KPMG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 범위 내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보상권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주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리츠의 방법도 지금 대토 보상 리츠와 채권 보상 리츠를 각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대토와 대토권에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권과 채권의 보상권에 있는 토지 보상권을 다 믹스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만들어졌던 그 대토 보상권을 기반으로 했던 리츠들의 사례를 보면 출자하는 주주가 3인 내지는 10인 정도밖에 안 되는 상업용지에 출자한 리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유동성 흡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더 확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는 택지까지도 더 확대해서 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이 업을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진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논의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규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의 확대는 이미 세제 확대 관련된 부분을 좀 상당 부분
그다음에 이제 쭉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 주체인 LH하고 많이 협의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연구 주제에서도 지금 발표가 됐지만 인가 제도를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주가 아닌 주주로 변환을 하는 것을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상 채권을 관련된 리츠까지 좀 도입을 시키면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토지 보상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보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로 유입을 많이 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전성에 관련된 유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토리츠를 인가를 내주고 있을 때 현재의 기준은 사업성 리스크, 그러니까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크는 다 제외가 돼야만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즉 건설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 시공에 대한 위험도 전부 다 전부 다 해지를 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시공사의 뭐 책임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건설 보증까지도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사야 뭐 돈만 있으면 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리츠를 저희가 인가를 내면서 건설비까지 파이낸싱을 전부 다 한도대로 맞춰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대부분 택지에서 공공 개발 용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 세 가지인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인허가가 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건설이 될 거냐, 그다음에 상업 위험이 그러니까 판매가 될 거냐, 이 큰 위험 중에서 상업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은 다 해지한 상태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조기 인가를 내주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가 고민이 되고 있지만 주주를 모집하고 주주를 확정하는 데까지는 인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행대로 인가를 내는 제도를 요건을 줘서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을 하는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전성 유지에 대한 부분은 또 AMC의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AMC 내부의 부동산 개발 인력들을 인하우스에 두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논의가 될 때 유동성을 지주들에게 확보해주기 위한 할 목적을 두고 감자를 통한 수익성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되려 지금 현재 뭐 공공택지든 상업용지든 공동택지든 상업용지든 LH에서 대토 보상자에게 블럭 단위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의 비율을 현재의 비율보다 낮춤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 계약 시점에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공급 계약 시점에 부족한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차입으로 조달해 옴으로써 이 개발 사업 전체의 에쿼티 비중을 낮춰서 ROE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울러 또 유동성 관리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이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은 리츠에 관련해서 보면 제 일정의 목적이 보면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정 시점에서 3년, 뭐 4년을 두고 뭐 리츠의 주식을 계약을 제한한다 이제 이런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가를 받은 상태, 즉 지주만 확보돼서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캐시플로우도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캐시플로우가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거래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혼란으로 다시 몰고 가는 한 방식으로 리츠가 그 중심에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만약에 저보고 묻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의 적정성이 확보됐느냐, 그리고 주식 가격에 대한 검증성이 확보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확보된 이후여야 그때부터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느냐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건전성 차원에서 저희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토 리츠가 뭐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4건, 5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들이 현실성 있는 시장에서 맞추어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용역기관하고 같이 저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시장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장의 시각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토론들이